이른바 우리들 병원 특혜 대출 의혹, 이것을 이제 한국당에서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그리고 김기현 하명 수사 선거 개입 의혹, 이거와 더불어서 3대 친문농단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업가 신혜선 씨의 폭로가 연일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특혜 대출, 내가 서명한 적 없는 문서류가 활용됐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그리고 정재호 번일선 윤 총장 이름이 이 조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도와주겠다더니 수사 방해만 했다. 여기에 대해서 양 원장은 청탁 안 들어줬다고 원한 품고 하는 일방적인 주장이다. 지금까지도 이 이외에도 수많은 청탁 이야기가 들어오고 청탁을 들어주지 않아서 서운하다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취지의 일환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내막을 사실 잘 모릅니다. 예. 이제 지금도 신혜선 씨 주장일 뿐이고 또 양정철 원장의 주장일 뿐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들 병원에서 특혜 대출을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 보통 이런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 과정을 한번 유추를 해보면은 지난 어제였죠. 신혜선 씨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별로 색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별로. 기존에 있던 얘기들이 똑같은 얘기를 많죠. 반복하고 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핵심적인 증거를 가지고 왔어야 됩니다. 예. 그런 문제가 폭발이 컸을 텐데 그것을 오히려 검찰에서 밝혀야 할 문제다. 자기도 나름대로 그냥 의혹만 갖고 있다라고 하는 판단. 그런 거 정도는 기자회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거는 신혜선 씨 주장에 신빙성이 안 가고요. 예. 또 하나는 양정철 민주정책연구원장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일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권력의 실사가 되면은요. 온갖 사람들이 다 붙습니다. 온갖 사람들이. 저는 그 주변에 있어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럴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양정철 원장을 따라다니면서 했겠습니까? 더더욱이 그때만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의 1순위였습니다. 예. 아니 영순위였죠 차라리. 그러면 그 주변에 문재인 대통령, 당시 문재인 후보하고 양정철하고 친하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을 했겠어요. 그러면은 양정철 원장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전화를 와서 대선 때 종교 쪽에 좀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전화가 오는 다음에 몰라요 하기보다는 알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상시 저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것을 가지고 해준다고 했는데 다른 말을 한다는 것은 저는 이거는 뭔가 좀 음해하려고 하는 시도인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양정철 원장이 어떤 관계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아직까지는 이 신혜선 씨의 주장에 저는 크게 신빙성 갖기는 어려운 국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대 친문농단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우리들 병원 금융농단 특위 구성 그리고 정태욱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국당은 세웠습니다. 특혜 대출 수사 과정에서 정권 실세 이름들이 거론이 되고 있고 앞서서 이제 신 사업가가 텔레그램 메시지도 공개했다. 어떤 내용이 되면 담겼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 스스로 이제 얼굴을 가려달라 해서 언론은 제가 다 가렸습니다만은 이 사안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저는 크게 폭발력을 가지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판단하는 근거로는 신혜선 씨가 여러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신한은행의 대출 과정에 대해서 초기에 받았고 자신의 서명이 위조됐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이 이제 채무자로 남게 되는 그 과정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검찰 고발과 본인이 고발을 했고 이미 재판 과정을 통해서 다 입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증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서명 위조 과정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법원의 결정은 내려졌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 다시 말해서 양정철 원장이라든가 정재호 의원이라든가 이렇게 거론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연계의 고리가 무엇인지 이들이 과연 어떤 그러면 과 관련해서 대출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무마하는 역할을 했는가 이것을 전혀 밝혀내지 못한 채 계속 이름만 거론하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야당도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팩트와 그 고리들을 얘기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의혹만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국정조사를 얘기한다면 사실은 대한민국이 그런 식으로 국정조사하면 아마 국정조사 10,000건, 10만 건 해도 아마 모든 일을 밝힐 수 없을 겁니다. 이 일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신혜선 씨도 자기 자신이 왜 이런 상황이 됐었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범법과 비리에 관련된 증거를 정확히 내놓아야 되고요. 야당도 이런 의혹 제기를 할 때는 최소한 대통령 이름을 직접 거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증거를 내놓고 무조건 검찰에 고발한다, 국정조사 얘기를 꺼내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명확한 증거와 연계 고리들을 내놓고 나서 해야 될 텐데요. 지금 전개되는 상황은 그렇게 보이진 않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여러 가지 의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도리어 무책임한 의혹 제기가 되고 국정에 있어서 더 신뢰를 깎아내리는 것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야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내년 총선까지 6개월이 이제 채 남지 않았는데 검증이 당장 불가능한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고 국회에서는 사실상 패싱을 당하고 있고 한국당이 사면 초과에 놓였습니다.